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자,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술자 자신의 시선이나 그리고 혹은 인물에 초점된 시선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맞죠? 우리가 그걸 좀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 자, 거기 주셔죠. 쉼표의 연이은 사용. 요거는 요런 기능을 한다. 여기서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런 서술 기법은 뭐 문맥 속에서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풀어봤다고 하지만 아마 이 작품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난잡해가지고요. 그죠? 어떤 굵직굵직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갈등 양상이 주로 이루어진 부분이만 보시면 됩니다. 굵직한 내용도 별로 없고요. 왜 하품이야? 타발로마. 커피 먹어. 커피 먹어. 이따가 사와야겠지? 응. 아, 난 필요 없어. 몇 것만 사. 왜? 가볼게요. 한참 정의와 별이 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자,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튀어나왔다. 지금 여기 불단집에 대한 좀 정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쵸? 그 뒤로 넘겨보시면은 나옵니다. 뜻이. 뭐라고 돼 있냐? 거기가? 약간 부자야, 부자. 여기가 살림이 넉넉한 집이래요. 자, 요거 하나로 일단 미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느 정도 돈이 이제 나쁘지 않은 집이라서 여기에 있는 화장실을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공동 이용을 한다는 거는, 자, 그럼 이 집의 주인은 얘네한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조금 더 높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신세는 얘네가 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갑순이 할머니가 나왔고,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해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자, 일단 대결 구도가 어떠냐? 갑순의 지금 할미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갑돌 쪽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둘이 지금 갈등 구조를 빚고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지금 딸의 편을 들지 않고 뭐라 했냐면은, 애초에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해 뭐하냐?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었고, 아유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해서 네 잘못이야. 그 밑에 이 말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밑에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 자, 싸울 법한데 싸우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누구한테만, 딸한테만 이제 뭐라 함. 딸을 그냥 혼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갈등을 지금 무마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한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됐든 자네가 식초를 냉기니까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다.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 뭐가? 딸이 잘못했다. 이 갑순이 쪽 딸이 잘못했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 잘못된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자, 표면적으로는 딸을 혼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집 안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아이, 그 배지 못한 행랑껏 가도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그게 뭐야? 아유, 뭐 이런 그지 같은 새끼랑 상대도 하지 말어. 이런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구의 기점이야?
서술자의 시점이죠. 그죠? 서술자의 시점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근데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 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껏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거기 밑줄 상껏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랬다. 그리고 아까 있던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이 부분이랑 연결시켜 봤을 때 얘랑은 하등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째째째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아유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쌈을 얻으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하고 하는 거는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그 욕이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그러고 휴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방금 얘네가 말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 표면에서 드러난 말이랑 집 안에서 했던 이면적인 부분이랑은 완전 사뭇 다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얘를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얘를 좀 이런 친구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맞죠? 기억나 안 나? 너 풀었잖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왔죠?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맞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양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과하여 보아도 동시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올랐는데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꾹꾹 잠그고 그럴 건 뭐 있누? 하이 늙은이도 젠정을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질러볼까? 자, 지금 뭐가 갑자기 이 짝대기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서 양서방이 지금 누구냐면은 이쪽 남편이야. 근데 아까 어디에서 지금 갇혔다고? 얘네 집 화장실에 갇혔다고. 이쪽 화장실 진짜 화장실 그냥 화장실 보내버릴까 진짜. 응. 자, 그래서 그는 생각 끝에 누가 문을 잠갔어? 문 좀 여세요. 누가? 하고 그런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었다. 을득이한테 저희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같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가닥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 그쵸? 갑돌이 아니에요. 갑득이었네. 죄송해요. 갑돌이가 왜 나오지? 갑돌이는 뭐 어디서 나온 애야? 자, 갑득이네요. 제 생각 못했네. 이쪽의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이건 얘 생각일 뿐이죠. 그쵸? 맞죠? 근데 얘가 아까 요런 부분을 얘가 들었어 안 들었어? 얘가 들었지? 그치? 맞지? 알고 있는 상황이야. 얘네가 우리 싫어한다는 거, 우리 업신이 여긴다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감금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됐어? 자, 아니 그래 그 애아범이 미우면 어떻게는 못해서 그 더러운 뒷간석에다가 글쎄 가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리 부려야 옳단 말이에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조차 내재어가며 아이고 그건 괜한 소리요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둬? 아이고 모르고 그랬어. 난 꼭 아무도 없는 줄만 알고서 그래. 아유 몰랐어. 아이고 왜 미쳤다고 자꾸겠소? 별명을 하였으나 근데 어쨌든 A의 말한 거 부분에 대해서 얘는 나름대로 해명을 했는데 자 밑에 뭐라고 해?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그 자물쇠 찰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오? 듣고도 모른 채 했겠지. 듣고도 그냥 잠가버린 거야. 하고 갑득이 어머니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거지. 그러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있네. 그죠? 갈등을 빚어보자.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수선이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고야 그렇겠어. 노인이 돼가지고 귀도 어두우시고 그래 몰려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아이고 자물쇠 치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도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런 말을 매우 겸용쩍게 하여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 더 공박할 것은 담념하여 그 집주름집이 아까 말했던 불단집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쵸? 오, 그러니까 최고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렸거나 그래요? 얼마 동안이나 기다려가셨어? 뭐 오래 갇혔겠어? 동안이라 잠깐이었겠지만 그 약간 얘가 좀 문제가 있는 애인 것 같아, 그치? 얘 고의가 아니래잖아. 왜 자꾸 약간 시비 자꾸 걸려고 그래. 약간 천상 어그로꾼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용적인 면은 뭐 크게 뭐가 없었는데 지금 일단 갈등 구도가 나타난 부분들은 요 두 가지 파트밖에 없었고요, 그쵸? 그리고 얘가 얘를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얘도 그걸 눈치채가지고 괜히 더 꼴내고 화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자, 그 포인트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 이웃에 노출된 부분. 여기가 중략 부분 전 부분에 있습니다. 니은 바로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서 이제 속셈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29번.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여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뭐야? 이게 가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으니까 연결되겠죠. 그죠? 2번.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했다. 있죠? 모르고, 아빠 중간에도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잘못했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까지는 맞겠고요. 3번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추측이 뭐야? 듣고도 모른 채 했지. 듣고도 그냥 잠가버린 거야. 모르긴 왜 몰라. 다 알고서 한 짓이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나름대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답했다고 몰아붙이는 부분이 맞고요. 4번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자, A에서 그런 게 있나? 비난하는 부분 있죠? 그죠? 행위와 동기도 나름대로 있었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비난을 파악했겠지. 파악했으니까, 내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이랬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까지 맞죠? 그 다음에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좀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 이거 뭐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랑 같은 맥락이죠. 맞죠? 그러니까 상껏과 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자, 틀렸고 여기가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다음에 양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양서방이 갈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얘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 심화가 된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 4, 5번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31번 자, 기억 부분입니다.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한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기억이 지금 뭐였냐? 남을 탓해 뭐하냐? 이게 모두 모양만 수놓고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자. 여기 시간의 지연이 있었네. 그죠? 2번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고 두고 있다. 자, 니은 뭐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이 부분은 뭐야?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 3번. 말을 전하는 뭐뭐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 자, 디귿 한번 볼게요. 휴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술자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야? 그 갑득이 어머니 기준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래 다더라 라고 잠깐 이제 거리를 둔 걸로 봤을 때는 서술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맞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리을.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 그 뭐야? 화장실 갇혀가지고 이거 소리 한번 질러볼까? 하다가 결국 못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 5번.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이런 거 있죠, 그죠?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그 영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구나. 그냥 말할 수도 없이 문이 잠겨졌다고? 정치질 오지네요, 그죠? 자, 아무튼 여긴 맞고요. 넘어갈게요. 212. 여긴 이제 너무 많이 했죠? 아닌가요? 알아, 몰라? 응? 이거 두 개 모를 리는 없잖아. 그래. 알겠어? 알겠죠는 뭐야? 자, 너는 희수는 아나? 이거 기억나나? 밑에는 알아? 밑에는 안다고? 위에 걸 모른다고? 자, 34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어쨌든 얘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부정적 현실 비판. 이건 빼고.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가는 물질 문명의 허유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가. 자, 여기서 그럼 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농경 문화의 정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 자, 그럼 이거 말고 농경 문화. 얘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타내면은 생명력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수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 부분에선 이제 둘 다 어쨌든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다고 했으니까 나에서는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의식. 그러니까 뭐야? 기만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요, 가 부분에 있는 작품은요, 요걸 포인트로 갖고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자라고 한다면 어디야?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농경 문화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 전통이랑도 연결이 가능한 거니까. 볼게요. 자, 향아라고 했으니까 뭐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그죠?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게 된 오래지않은 옛날로 가자. 자,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오죠. 뭐 있어요? 자, 여기로 돌아가자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우물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 부분, 그죠? 옛날로 가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경 문화랑 전통이라고 얘기를 봤을 때 그럼 여기는 뭐에 가까운 거냐? 과거랑 가까운 거죠. 과거로 돌아가자. 왜? 지금 현재는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수럭거리는 수수박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지금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석양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석양을 이런 식으로 길게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맞죠?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는 석양이니까. 자, 구슬처럼 흘러간, 그럼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풍경을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 거죠. 그쵸? 풍경을 묘사했다.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에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 자, 또 뭐가 있어요? 전설 같은 풍속. 우리가 뭐만 보시면 됩니까? 풍속만 보시면 되죠. 그쵸? 여기 부분이랑 연결이 될 거죠. 그쵸? 됐죠? 그 다음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 끼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왔냐? 대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쵸? 뭐라고 돼 있어요? 눈동자를 보아라 했어요. 눈동자를 보고 어디에 빼앗기지 말고 무지갯빛 허울, 눈부심. 자,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어디겠어요? 물질 문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본질인 이 전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이것도 과거 시제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정자나무 마을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 배기기 전으로. 그럼 여기서도 대비가 또 되네요. 여기서는 기생충. 그 다음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자꾸 어디 가자는 거야? 농촌 문화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어요.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기세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랑 금했내자. 자, 발돋움의 흉내도 마찬가지 뭐야? 물질 문명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자, 여기 밑줄 쳐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 그럼 이건 순수성과 연결되는 거겠죠. 순수성. 들국화니까 들국화. 그죠? 생명력과 순수성이랑 연결이 되는 소재고요. 그래서 맨발을 받고 콩밭이마다 차라리 그 미개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미개지가 뭐야? 개척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럼 땅 자체로만 보면 순수한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또 나왔네. 전설 같은 풍속 또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왔고요. 냇물 부비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이 둘이 대조되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고 소망하는 부분이 뭐다? 농촌과 관련되어 있는 거. 옛날로 돌아가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유정이 기억나니? 그래? 그래, 하품만 하는 것보다는 기침을 하는 게 낫지. 왜냐면 기침을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말하자마자 또 하는 거 봐. 비염이 참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건 비염 때문에 그냥 감기야? 아니, 감기가 들릴 게 뭐가 있지? 뭐 수련회 갔다 왔냐? 아니요, 그게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어떻게 감기가 어떻게 오래 가? 2, 3일이면 끝나는데. 좀 가보죠. 넌 어디 가다가 그렇게 됐어? 수원? 수원에 갈 일이 뭐가 있지? 몰라. 수원에 어디? 행궁동? 인계동? 수원역 근처. 수원역? 그 놀 데가 없는데? 그 놀 데가 어디 있어? 아, 말할 수 없는 곳인가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수원역이 넌 가본 적 없지? 그럼 수원역이? 아니 그쪽 그쪽 근처야? 수원역 그거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데? 약간 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애들이 진짜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약간 그런 곳이야. 할렘가. 수원에서 약간 할렘가 같은 느낌이야. 왜 그런 표정으로 보냐? 진짜야. 나는 선생님 수원 20년 살았어요. 아무 부담도 안 됐어. 괜히 찔려가지고. 근데 거기는 맛있는 집이 꽤 많아요. 이제 순대국밥이 진짜 맛있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아이씨, 순대 빼고 먹어 그러면. 내장도 안 좋아하니? 아이씨, 이렇게 뭐 그럼 먹는 게 뭐야? 그런 것 같아. 역시 뭐야, 관상은 과학이다. 이 느낌이 있다니까? 진짜.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왜인지, 살짝 초딩 입맛일 것 같은, 초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너는 가리는 거 있냐? 저요? 저 느끼한 거 빼고 다 괜찮아요. 느끼한 거 빼고? 느끼한 거 해봐야 뭐 파스타 이런 거밖에 없잖아. 크림. 그러니까 크림 들어간 거. 그러니까 파스타, 양식 종류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I'm okay라는 얘기라는 거죠? 아니, 양식도 괜찮은데 양식 그러니까 크림 빼고 다 괜찮아요. 크림 빼고. 그래요. 잘 안 가리시잖아. 장난이야? 알죠? 근데 오늘 집에 가야겠다. 쉬는 시간에 집에 갈 거예요. 진짜로. 왜? 너네도 날 공격하면 되잖아. 나도 관상은 과가 있잖아. 관상이랑 안 맞는 삶을 사시는 뭔 소리야? 원래 관상은 어떤 관상인데? 여자분 그렇게 마음에 안 돼. 많으면 안 되는 관상이라고? 졸라 어이없네. 진짜. 진짜 개웃겨. 진짜. 야, 그럼 난 뭘 해야 하는 관상인데? 야, 내가 쉬는 시간에 나가면 되는 거냐, 이제?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제가 간다니까요. 내가 나갈게, 진짜. 제가 간다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관상이니? 공부만 해야 되는 관상이니?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뭘 해야 돼? 술? 담배. 담배. 하고 계시잖아요. 뭘 하고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 제가. 언제 그런 걸 한다고 했어요? 오늘 해야 하는 관상이세요. 소해야 하는 관상이세요. 그래요. 수원역에 근데 뭐 놀 데가 뭐가 있어? 사진 찍는 거? 보드게임. 거기 뭐가 있는데? 포장마차 되게 많던데. 그거? 거기엔 너무 양아치 형님, 누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서워, 거기 가기. 거기 약간 좀 그래. 진짜 레알 담배 쩐내 개 난다니까. 담배를 피는 냄새가 아니라 담배 쩐내가 난다니까, 거리에서. 진심이야. 나중에 기회 되면 가봐. 갈 일이 없겠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좀 그래. 그래서 어릴 때는 몇 번 갔었는데, 그리고 저 군대 휴가 나올 때도 거기 자주 가긴 했었는데, 저는 참고로 군대가 수원 비행장이었어요. 네, 수원 비행장이었어요. 뭘 왜요? 글로 발령받았으니까 글로 가죠. 내가 뭐라고 해? 너가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 나 여기 갈게요 이러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이제 수원역이랑 좀 가까워서 항상 이제 휴가 그 아침 되면은 다 같이 이제 거기서 그 순댓국밥 먹고, 그 다음에 편육이랑 이런 거 시키고 먹고, 이제 소주 까고 이제 헤어지고 막 그랬어요. 네,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있던 그 가게가 지금도 아직도 있어. 한 60년, 70년 된 가게야. 거기가 순댓국밥 전문인데.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냥 약간 돼지 잡내 싫어하면은 싫어할 수 있어.
그 깔끔한 순대국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깔끔한 느낌의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 녹진한 그 돼지 그 뭐가 이제 있는 엄청나게 오래 그 우려낸 듯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저도 이제 그때 새해 때 뭐야 새해 딱 그 전날에 그 집에서 이제 뭐야 내장수육이라는 게 있어요. 내장수육. 막창을 삶아가지고 수육으로 주는 거야. 그럼 개 맛있어. 막창 굽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졸라 맛있어요. 거기랑 막 머릿고기랑 막 이런 거 막 먹는데 초딩 입맛. 남친구분 생기신다면 졸라 힘드시겠네요. 아 없어. 아 있어? 있는데? 아 없었는데? 아 이제 그거 어떻게 맞춰주지? 난 식성 안 맞으면 진짜 못 만나겠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이제 식성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믿는다니까. 아 뭐 안 믿어? 믿었죠. 뭐 아무 말도 안 믿어. 주량도 저랑 비슷하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믿어. 짜증나네. 이번엔 진짜라니까? 거기 상대 MBTI가 뭐라 했죠? 누구? 걔 말한 적 없는데? ESFP인데? 왜? 나랑 하나 달라. F랑 T만 달라. 너무 기빨리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쿨한 척을 졸라 잘해. 쿨한 척을 잘해서 괜찮아. 왜 웃냐? 그냥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이번엔 좀 믿어봐. 아니야. 너가 들은 게 대체 몇 개길래 그러냐? 열 손가락 안에 들지? 너무 작아. 아 그래? 발가락 다섯 무조건. 아 뭔 소리야.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하긴 3년이면 그 정도 되긴 하겠다. 한 번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작죠. 한 번에? 녹화 중지. 이거 어차피 자르면 돼. 괜찮아. 응, 자르면 돼. 한 번에 뭐. 그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너무 많이 듣 그러니까 이 운명이란 말이야. 운명은 피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그래서 잘 걸르고 있잖아. 아니 어제도 약속이 어제 파묘를 보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10시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한 3시간 정도 빨리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좀 더 일찍 만나려고 했어.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두 분한테 연락이 또 온 거야. 한 명은 자기 오늘 술 사주고 싶다고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오고 아는 여자분이 어떤 여자분이 그랬고 한 명은 왜 너 몇 시에 끝나? 이러는 거냐고. 약간 약속을 빌드업하려는 그런 느낌이었다며.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하라고. 미리 얘기를 안 했잖아. 왜 약속을 잡아놨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해? 이젠 커트 치고 있다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좋으시겠어요. 개 좋아요. 네. 기분은 좋지. 근데 다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러기엔 내 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얼씨구. 저는 오늘 진짜 시즌이 끝나고 전 집에 갈게요. 주문하는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내가 뭐 했는데. 왜 이런 얘기 그렇게 듣기 싫어? 유교결이라 그래? 유교결? 아니 그 유교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입으로 자기 몸은 하나다.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자기 몸은 하나다.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발언들이 재수없어? 너무 이해가 힘들어요. 왜? 그만하고 싶어. 내 자랑 그만하라고? 알았어. 일단 요거만 합시다, 일단. 자, 처음에 뭐라 했어? 기만 통치랑 관련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내용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냥 빨리 몰아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여기는. 오케이? 자, 이성근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새려졌다. 자, 빛나는 유리 동그라미 쳐시고 이게 빛난다라는 건 뭐예요? 비친다는 거니까 이게 그 집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쵸? 권력의 어떤 대상, 권력을 부리는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누구야? 지금의 국민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맞죠?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하는 그 유리담장을 박살냈다.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유리담장을 박살냈다. 이 얘기는 뭐야?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들킬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거죠. 맞죠?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계속 뭐야 약간 이렇게 구슬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유리를 깨나 있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요게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 약간 무지한 백성들, 백성? 국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주장하는 아이가 지금 뭐야? 송판으로 담을 쌓는 건 어떻게 보면은 유리랑 반대로 본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뭐야? 일종의 누구로 보시면 될까요? 이거 다 안 되니까 대답할 수 있겠지? 이 주장하는 아이 누구야? 대답할 수 있겠지? 안 되매. 누군데? 이 아이 누구야? 어떤 새끼야? 국민들 중에 어떤 국민이야? 깨어있는 국민. 그래 누구라고 해? 그 지식인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연결해야지? 알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진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유도를 해줘서 겨우 알았네요. 그죠?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한 방에 좀 얘기해주고 그랬어. 저도 이제 유도한 거죠. 질문을. 뭐 티키타카다 뭐 그냥. 자, 아무튼 자, 지식인은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자, 우리 이런 구도 많이 나오죠? 특히 언제 때? 1970에서 1980년대 사이에서의 언제나 있었던 이 지식인은요 항상 뭐야? 정치 세력에 인해서 뭘 받아요? 지식인인데 왜 지식은을 내지? 오늘 아주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죠? 뭘 그만해? 수업을 그만하라고? 항상 억압을 당하는 구조로 갖고 가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요 시대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입니다. 알겠죠? 너 대체 오늘 코를 얼마나 먹는 거냐? 야. 코 한 2리터 드신 것 같아. 오늘 들은 것만 해도. 그죠? 그 다음에 유리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그 동네에 모으는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야?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국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시민들. 그죠? 어느 날 그가 유리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그럼 이건 뭐야? 여기가 제일 어두운 곳이란 얘기지. 뭐야? 뭐로? 정치 권력으로. 그죠? 그다음에 일렬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참고로 이번 수특에도 이 기홍도라는 이 시인의 작품이 또 나왔어요. 뭐가 있냐? 질투는 나의 힘. 들어봤을 거예요. 들은 봤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문제는 뭐 이제 다 아시죠? 간단하게 빨리 뭐 이거 그럼 안 해도 돼? 그러면? 일단 가보자. 왜 그런 눈으로 보죠? 왜죠?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뭐, 요거는요, 자,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 자, 과거는 회상하는 건 맞죠. 그쵸? 근데 현실을 관망한다. 관망이라는 건 뭐였어요? 관망. 관망이 뭐야? 뭐, 또 내가 유도해야 돼? 관망이 뭔데? 알아, 몰라? 느낌은 아는데 말을 못하겠어? 관망. 일단, 관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말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는 거야. 방치에 가까운 관찰이죠. 그럼 이건 틀린 거죠. 그죠? 자, 2번.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겠죠. 유리담장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하가 됐다라는 말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자, 우리가 뒤에 거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음성 상징어가 있는지만 한번 보자. 뭐 있어? 없어? 일단 하나 있긴 한데 수수룩거리는 걸찍스러워 걸찍 이런 데 있잖아. 이런 거 행동을 따라하거나 소리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 있고 나에선 그런 부분이 있냐? 나에서는 없죠? 그죠? 나에서는 없어요. 가에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식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자, 일단 가는 뭐야? 식구의 반복이 있어 없어? 몸으로 가자, 돌아가자, 옛날로 가자, 뭐 이런 거. 아이고, 또 전설 같은 풍토로 돌아가자가 명확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에는 그런 부분이 있냐? 나에서는 없죠. 그죠? 그렇게까지 찾아주셔야 돼. 아까처럼 해설만 본다고 이해했어 여기서 끝나지 마시라고.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뭘 해줘요? 다 풀었어요. 어? 다 풀었는데 언제? 아까 쌤이 뭐라 할 때. 아, 내 쌉소리는 이제 안 듣는다는 얘기구나. 이거 풀었다고. 알았어, 이제 나 안 할래.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네, 5번. 가는 위로 하는 건 일단 아니죠. 나도 충고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33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 자, 기억이 어딨냐? 기억이 누구야? 기억이. 경자나무 마을이고, 니은이 그 골목이고, 정자나무 마을은 뭐 이상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니은 같은 경우는 그 골목이 뭐야? 정치 권력과 관련된, 맞아요. 볼게요. 자, 기억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 그리고 니은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 맞죠? 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워요. 3번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이제 1번만 볼게요.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게로 가자는 화자의 권유는 공정체의 터전을 확장하자가 틀렸죠. 이거 너무 쉽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주는 교재에는 그딴 거 없을 겁니다. 이제 보고 이제 익숙해 이딴 소리 못 할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건 뭐야? 나도 좆됐다는 얘기죠. 나도 봐야 돼. 나도 안 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문학은 괜찮은데 문학은 옛날부터 중복된 게 지금 이번에 너무 많아. 수특에 중복된 작품이 너무 많아요. 그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또 새로울 거야. 또 추일서정 뭐냐고 하면 모를 거잖아. 뭐라고요? 추일서정. 시중에. 근데 들으면 알걸? 낙엽은 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막 이러면서. 난 했는데. 했어요? 뭐야. 공장은 흰 이빨을 드러내며 연기를 뿜어내고. 씨발. 진짜. 그 도룬시의 포화. 됐다, 안 할래. 임팩트가 없었나 봐요. 그 임팩트 있는 작품은 아니죠. 그냥 가을이 그냥 거지 같다는 얘기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처음 볼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자, 30번에 있는 보기를 하고. 아니다. 그래, 요거. 요거 하고 그래, 하자. 자. 여기는 보기 무성격자라는 부분 30분의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정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반면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자, 일단은 얘는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속물적인 거를 매우 싫어한대요. 매우 싫어하는데 그 다음에 근데 대신 뭐 하지 않아? 적극적이진 않아요. 적극적이지 않고 타인이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성격 가지고 있다. 이건 한 적 없죠, 그죠?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자, 거기 미주시보자. 자신을 분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 자신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이거 뭘까? 자신을 분석하는 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 희수야, 뭘 것 같아? 여기 봐봐. 이제 쌉소리 안 할 테니까 봐봐. 자신을 분석하는 게 뭔 의미일까?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어. 내가 어떤지를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잖아. 얘는 알 것 같아, 이제. 너 이제 말할 수 있지? 저요? 저기 그래. 자기 객관은 잘 되면 좋지.
문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해주는 게 제일 좋지. 자아성찰. 성찰적 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잖아. 뭐지? 희수 표정 왜 그래? 네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였어 너는? 자기 객관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연애하시려면 자아가 객관화가 돼야 내가 제일 안 돼 있는데 왜 그런 말 하냐라는 표정이야 지금. 괜찮아, 나 다 알고도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충적 구조를 드러낸다. 중충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층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여기선 장면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랑 관련돼 있냐는 거냐면 상속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뭘 보냐면은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관련돼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좀 병이 조금 많이 위독하세요. 병이 아주 위독해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지금 상속을 하는 것이겠죠? 그죠? 맞죠? 갑자기 상속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유류분. 7분의 30분? 왜 되지? 저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잘해야지. 몇 번을 했는데. 알았어. 잘했어. 저런데. 비오는 진짜로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조금 버겁네요. 내가 요즘 행복해서 그래. 진심으로. 약간 메마른 마음에 이제 뭔가 적셔지는 그런 느낌일까. 아무튼 가볼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아버지가 이거 알아 그러면? 희수도? 여기 기억나? 아는 부분이야? 아는 내용이니? 알고 있는 내용이니? 너 알고 있니? 몰라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자,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본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파날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넣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자, 지금 말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용팔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 상속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맡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떠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낼 거 내고 떼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남습니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건 맞잖아. 근데 이걸 정일이 입장에서 얘를 봤을 때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거냐? 약간 이 새끼 돈만 밝히고 약간 이런 새끼 아니냐? 물질만능주의에 쪄들어 있는 새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자,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로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탁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놈이라고 하니까 지금 얘 용팔이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소시민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하는 의문 같은 심혈이 떠오르며 자, 요거는 아까 어디랑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요 부분들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용팔이의 행동에 좀 많이 열이 받은 거겠죠? 자,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혈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뿌린 결과가 이건가? 그럼 어쨌든 간에 뭐야, 얘는 그런 걸 싫어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만 거잖아. 그렇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드러났네요. 자, 해보자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급히 도장을 뒤져나며 자, 칠 대로 치우, 난 어디다 치는지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짓거리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혈에 떠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정일이의 약간 그 내면 의식을 주로 묘사한 부분인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A 부분이 이제 그러한 부분인 거고, 그지? A의 묘사 방법은 그러한 부분이야. 내면을 묘사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장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적극적인 행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 궁둥이를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그걸 못해? 아, 그럼 내가 할게!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종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얘기하였듯이, 이 얘기가 뭐야? 말하는 거야? 예상한 거요?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대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심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부분 여기까지 뭐 아까 딱 자기 내면 묘사가 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정일이를 좀 안 좋은 인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죠? 다만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했고요. 자, 중요한 부분 넘어가시면요. 사실 이렇게 되어서라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치풀이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일 뿐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래서 얘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는 못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아버지가 죽음에 대한 어떤 미련이 딱히 없었던 거잖아, 그죠? 자,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노인은 물을 복이라고 뭐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죽음에 다가오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아버지가 요런 모습이 딱 뭐가 생겼어. 일종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거죠. 그렇죠? 살고자 하는 의지. 정민이는 요를 죽여서 병상을 도두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서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그릇 다음에 어항까지 확장됐네요. 그죠?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넣었는데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할 듯이 돌려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또 흐르는 물이 보고 싶대요.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적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쏟고 또 떠서는 들이쏟기를 계속하였다. 점점점 이건 점층적으로 지금 계속 바뀌는 거죠. 맞죠? 대상이? 만수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땐 정일이는 걷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왜 그랬었어요? 아버지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제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자, 물론 지금 서술장의 특징과 연결시켜보면요, 얘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죠? 다만 뭐가 문제라고? 정일이의 시점을 위주로 서술한 거죠. 그럼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5번밖에 없겠네요, 그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요즘 현대소설은 이런 꼴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28번.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제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용팔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아니, 당연히 이해타산해야지.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죠? B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도장 찍으라고 공손히 그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그럼 이것도 맞고. 3번. C는 용팔이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 이건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용팔이의 마음을 얘가 축축한 거잖아. 그렇지?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29번. A, B를 고열하여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 기억이 뭐야? 심혈, 이게 분노겠죠? 자신의 분노. 그리고 B의 니은은 서늘한 감각. 이거 뭐야? 죽어가는 그 표정, 아버지의 표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여기는 1번.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니은은 요건 맞냐? 불쾌감? 있죠. 일단 니은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요거는 그 이후의 사건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었다? 갈등을 한 적 없죠, 그죠? 3번. 정일의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원인. 그것도 아니죠. 신경쇠약 때문에 더 빡이 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4번. 기억은 용팔이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니은도 쭉 보시면 물그릇에서 어항, 들이우는 물질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에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연결 가면요. 자, 1번. 삼판하를 내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삼판하니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묵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 그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아, 내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한다. 뭔 개소리야. 그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볼까요? 그 공모라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 공모라는 부분이 아마 초반 부분에 있는 걸로 같은데? 초반인가? 그 뒤에 부분인가? 나도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든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요. 언제 내가, 기억 부분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라는 부분. 그죠?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빡이 친 거잖아. 그쵸? 그 부분이 틀린 거고요. 3번.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그치? 행동 주저한 거 맞죠? 소극적이니까. 자, 4번.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내지 못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한다. 그쵸? 나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나 자체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잖아. 5번. 물질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 그치? 이제 와서 살 의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31번 보시면 이건 아니야.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미스터 방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이게 틀려버리면 어떡해요. 자, 일단 보기부터 보자고요.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데, 자, A와 B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 자, 일단 주파수가 감소한다는 의미가 뭐야? 여기 보세요. 주파수가 감소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알코올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어떤 물질이 달라붙는 게
주파수가 감소된다. 그 다음에 무게가 측정된다. 라는 얘기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자 1번부터 보자고요. 아까 1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넌 몇 번이나 했어요? 뭐 이게 뭔데? 너도 1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번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은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자, 야 미리 측정한다고 농도를 어떻게 알아? 농도 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주파수의 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농도 구하는 법 어디 있어? 그지? 어디 있어? 그 마지막 문단에 있잖아. 그쵸?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야 돼요. 주파수 변화.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봅시다.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은 그럼 이거는 뭐야? 다른 게 혼합인 경우와 그 옆에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도 더 작겠다. 봐봐, 알코올만 붙는 경우와 알코올 플러스 다른 기체가 붙으면 요 두 알코올과 기체가 더 무게가 더 무겁겠지. 그러니까 더 달라붙은 게 많으니 주파수가 더 감소하는 거죠. 오케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거 이거 됐어 이제? 지문이 확실히 연결되죠? 그리고 그게 지금 어딨냐면은 기억의 밑에 줄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는 말이 있었잖아. 그걸 보고 하면 된다고. 어차피 정보 양이 적으니까 그걸 보고 하면 된다고. 응?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지문부터 이렇게 224페이지처럼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 상태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여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왜냐? 갖고 와야 될 게 많으니까. 제가 쉬운 건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1번도 그렇게 막혀버리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유, 두 지문 할 수 있겠네. 충분합니다. 자, 가볼게요. 가부터 갈게요. 가부터. 자,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이 뭐냐? 이거 많이 다뤄졌죠? 그죠? 동일론이라는 게 뭐냐? 의식은 그냥 뭐다? 뇌다. 뇌의 물질적 상태랑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와 달리 기능주의라는 의식은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기가 중요해요.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 자,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해야 한다. 자, 동일론 말고요. 기능론에서는 자, 이거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입력이 되면은 입력 다음에 출력이 가능한 이 뭐라고? 함수라고 해요. 함수적 정의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함수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한다. 거기 밑줄 쳐줘봅시다.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어떤 예가 나왔냐면요. 아까 뭐 실리콘 봇이 있어요. 실리콘으로 만든 어떤 로봇이 있는데 어떤 자극을 가했을 때 고통이라는 게 출력이 된대요. 그죠? 거기서도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은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누가? 기능론 입장에서. 밑줄 쳐보자.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 그러니까 아까 앞에 무슨 말도 했었어요?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을 한다는 부분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됐어요? 뭐 하세요? 뭐라고? 문제 풀고 있다고? 이거 알아? 아니, 왜 아는 거지? 아는 내용이야? 그래?
넌 왜 몰라? 따발로 몰라. 넌 왜 몰라? 오, 그래, 지금 문제를 푸시고 계시는데 답은 맞았을까? 맞았을까가, 이제, 자, 봐봐요. 이게 진짜 맞은 걸 수도 있어. 그죠? 하지만, 근접하지도 않잖아. 하지만 빨라. 근접하지도 않잖아! 왜 아니지? 모두 근접하지도 않아요. 예, 근접하지도 않아. 닥쳐. 그냥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접하지도 않잖아. 화나네. 화가 나네요. 자, 아무튼 간에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았다. 아까 그 로봇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이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반대되는 이제 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의 연애썰 말고요. 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은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쵸? 그럼 방금 중국 얘기했었는데, 자, 나는 중국어를 몰라요. 자, 중국어를 모르는데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은 가능하다고 했어. 왜? 거기에 대한 순서상은 알려줬으니까. 그쵸? 그렇다고 중국어를 아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국에 아는 게 아니라는 건 한마디로 의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한국인의 의식과 중국인의 의식은 다른 거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예 모르는 거잖아. 한국인 입장에서는. 중국어 하셨어요? 중국어렌? 니 씨발로마? 밥 뭐니? 밥 뭐니?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릴 거면 하지 마. 뭐가? 몇 번에? 몰라. 뭐 하지만 또 빨랐네요. 그냥. 그죠? 자, 일단 볼게요. 계속. 자, 그 한마디로 이 부분이 뭐냐? 기능은 같다. 입력과 출력은 같은데 의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 이게 정확히 설에 얘기하는 부분이 반대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뭐야? 몸의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그럼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나올 거라는 이 내용은 뭐야? 몸의 외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몸의 외부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하지만 의식이 하나인 인지, 즉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난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렌츠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는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확장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확장인지. 지문을 기준으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할까요? 지문을 기준으로 할게요. 네,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 얘가 뭐라고? 확장인지에서는 인지라는 것은 심적 상태래요. 심적 상태를 나타내면 인지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관련되는 건 기억, 믿음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자, 여기 밑줄 파생적 상태. 자, 요거랑 관련해서 파생적 상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파생적 상태라는 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에 의해서 노트북에 저장된 신호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파생적 상태라는 건 말 그대로 어디서 일어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몸에 외부에서 나타나는 상태로 볼 수 있죠. 그죠?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주체에 의해 열람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그치, 파생적 상태.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각난다. 그치? 이거 자료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이거 했구나 이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리 과정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자, 변환되는 게 아니라요.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자, 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조작을 통해서 심적 상태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아? 자,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아니고,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몸 외부가 아니라 인지 과정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런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신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몸 외부에서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자, 여기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뭐야? 몸 외부에 있는 뭐한다? 파생적인 상태를 조작해서 이거를 확장한다는 게 얘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근데 하지만 왜 틀렸죠? 12번 문제 왜 틀리셨죠? 가해사에서 이거 다 안 되네. 다 안 되네. 자, 나 부분 볼게요.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자,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둘째,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일단 뭐예요? 자, 사물, 몸은 둘 다 뭐야? 물질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죠? 얘는 물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의식은 다른 세계에 있는 거고, 그죠? 이건 그냥 의식으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일단 나누고 여기서 나죠. 그 다음에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을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죠. 두 번째, 의식을 물질과 고분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전자에 의하면은 시각은 사물로부터의, 자, 거기 밑줄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은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야? 전자는 물질적 반응, 후자는 의식의 판단.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둘 다 뭐라고? 주체와 대상을 분리한대요. 여기 이렇게 돼 있대. 자,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가 기존까지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거기 동그라미 얽힘의 체험이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았을 때, 그쵸, 딱 처음에 연애하기 전 딱 손이 맞닿았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그 띠꺼운 표정 어쩔 거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고 동시에 나의 손이 역시 누군가에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자, 그 밑에 얽힘의 순간. 그러니까 뭐야? 내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니, 넌 있으면서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뭐야? 어떤 후에?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 주체가 나고 대상이 그게 되는 겁니다.
왜 맞잖아. 9개까지 그래.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자 거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여기서 핵심 주장이 나왔네. 내 몸의 체험이래요.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이 바로 풀기가 쉬운 거죠.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모는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 설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의식을 아예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긴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그쵸? 근데 아까 4번이라고요? 자, 근데 이제 나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몸으로서의 지각. 뭐야,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1번이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 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뭐라고 했지 너? 너 4번이라 했었지 아까. 맞지? 맞냐? 자, 로렌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이걸 조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요. 그죠? 자, 1번.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물질적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 그쵸? 2번. 설은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 맞죠? 3번.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부터. 확장된 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거는 확장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몸 바깥에 있는 사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심적 상태로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의식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너 몇 번이라 했니? 맞다.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네, 그죠? 자, 넘어가시고요.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 기억이 지금 뭐냐? 자,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이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나의 관점에서 얘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인식이 된다는 거야? 나에서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지각을 해야만 우리가 주체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니까 1번 볼게요.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럼 애초에 주체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깐 거잖아.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손과 손을 잡았을 때 그때부터 생긴다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밑에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치? 얘는 지각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 없다고 했었잖아. 맞죠? 지각을 해야만,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만 이제 존재한다고 했죠. 주체와 대상이.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오히려 쉽겠죠? 여러분 적절한 거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 키워드만 잘 갖고 가시면 졸라 쉬워요. 자, 니은이 뭐야?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거 졸라 쉽잖아. 왜 구분되지 않겠어?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너무 신났네요. 하나 더 할 수 있겠네요. 16번 볼게요.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돼 있는데, 자, 봐봐요. 자,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사람이 있었는데 A는 막대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이 막대기와 관련된 게 뭐겠어요? 파생적 상태겠네. 가로 따진다면. 맞죠? 막대기에서 얻은 정보가 파생적 상태죠. 그걸 내가 기억하는 건 또 이제 인지가 확장하는 거죠. 그랬죠? 그 다음에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다. 이게 뭐야, 씨발.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개쩐다. 나도 뇌에 컴퓨터 좀 있었으면 좋겠네.
슈퍼컴퓨터 넣었으면 좋겠다. 그럼 졸라 똑똑해질 텐데. 간만에 N적인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그림도 잘 그리게 돼. 야, 이 새끼야. 죽을래? 자, 1번.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은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 이때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겠다. 그치? 물질이 다르더라도 의식은 기능은 같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1번 맞고요. 2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은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그러면은 자,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겠다. 기억이 생겨난다는 거잖아. 맞는 말이죠? 혹시 2번이라 했냐? 최희수 씨? 아니죠? 몇 번이라 했어? 이건 진짜 안 풀었어요? 3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러면은 그 진동 상태는 파색적 상태가 아니야? 막대기의 진동은 그냥 뭐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동의 정보잖아. 내가 그걸 듣고 이 새끼가 어디 있구나 라고 하는 게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만든 심적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파생적 상태로 바꿔줘야죠. 됐죠? 4번.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은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다. 맞죠? 5번.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 따르면은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자극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설마 17번 막 어려우면 졸라 웃기겠네. 자, 17번. 여러분들 이거 어휘 맨날 어려워하잖아. 그치? A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이는 거. 자, A가 지금 뭐냐? 본다. 이게 뭐야?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거잖아. 그쵸? 맞죠? 일본에서는 뭐야? 그간의 사정을 이건 그냥 봐주는 거잖아. 그죠? 2번. B는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이사 후에 가나다는 살림살이가 일어났다. 이건 뭐 개선됐다는 의미에 일어났다니까 틀린 거죠. 3번. C가 뭐냐? C가 그에 따르면, 이 사람의 이하면이죠. 그쵸? 여기서도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거 주장과 이거는 현상이잖아. 그죠? 이건 틀렸죠. 4번. D가 뭐냐? D는 왜 안 보이냐? 알아보기 위해,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러면 이게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이거 똑같네, 이거는. 그죠? 5번도 볼게요. 5번은, 나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질을 만지는 동시에, 이건 말 그대로 만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만질 줄 아니까 물리적인 특성이 사라진 거네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딱. 한 50분이면 끝나겠는데. 이거 뭐 재밌어요. 이거 마무리합시다. 그래도 나름 할 건 다 했어. 꾸역꾸역 다 했습니다. 왜 그래? 너 다음 주엔 어떻게 하려고? 다음 주는 진짜 처음 보는 지문도 존나 많을 텐데. 다음 주는 상황이 괜찮아요. 응? 다음 주는 이미 계약하고 난 후라서 시간이 아까웠어. 왜? 근데 오늘 시간 왜 계약 후면 왜 시간이 왜 안 아까워? 오늘 방학 마지막 날이에요. 방학 마지막 날이야? 그럼 버닝 해야지. 수업으로. 좋겠네, 계약해서. 왜? 진짜 되게 신나고. 나? 맞아. 근데 물론 그 연애 이슈도 있지만 가장 좋은 이유는 나도 방학이 끝나. 난 방학 때 맨날 막
막 12시에 학원 나가지고 존나 개뺑이 쳤는, 맨날 12시에 나가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행복해. 이제 4시에만 나오면 돼. 아, 너무 행복합니다. 표정 왜 짓는 거야? 왜 짓는 거야? 시간 내보는 거야? 빨리. 응. 알았어, 그만할게. 네. 아니, 그래도, 야,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 와도 된다는 이게 얼마나 좋은. 저희는 이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빨리 해주세요. 화이팅! 자, 가보자고요. 빨리 가볼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은. 알겠죠? 이 질문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안다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 수능인데, 자작년 수능인데 몰라? 응. 자, 볼게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가 수능에서 계속 6문제짜리 나오는 게 계속 뭐였어? 인문 철학이야. 이쯤 되면 이제 과학이 나올 법이 됐는데, 그죠? 예,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한번 천동설과 지동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 지문 한번 나와봐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죠? 막 이심점, 막 대심점 이런 거 얘기해줘야 이제 정신 차리실 텐데. 볼게요. 자,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학명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그럼 중국에서 말하는 이 유서라는 것은요, 상당히 어떤 자료라는 거야? 객관적인 자료라는 얘기예요. 중국에서는요. 그죠? 됐니? 됐어?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른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대체로, 자, 거기 밑줄,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그 다음에 국가주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규모 동그라미 넣어주세요. 자, 일단은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 왕조, 초기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일까? 뭐 왕조의 뭐 위엄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뒤에. 맞죠? 그게 왜 나타나는 걸까요? 왕조의 위엄. 일단 초창기에 뭐가 권력이 나는 이 정도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나 이런 업적을 이루었어. 우리 왕조 초기에 개쩔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종 때쯤에 만들어진 게 뭐가 있어? 훈민정음 말고 용비어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은 이유가 뭔데? 우리 조선의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에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 같은 경우는 그럼 중국에서는 이랬고요. 자, 그러면 조선의 유서에서는 이제 대규모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좀 많았대요. 개인적으로 쓴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자,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 그렇지? 일반 유서가 아니라 전문 유서가 더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자,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개인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개인적 목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A까지에 대한 얘기는요. 자,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 실학자들의 유서는, 자, 여기서부터 넘어가서 다시 17세기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변하고 있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하죠? 무슨 구조라고 하죠? 시간 순서에 따른 구조?
통시적 구조라고도 얘기하죠. 통시적 구조. 아,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통시적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실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다? 이때부터 실학자 메타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근데 얘는 뭐야? 현실을 개혁하고자 해고자 했대요. 현실을 개혁하고자. 그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겠고, 그 다음에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다가 의도가 존재했다는 얘기고요.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직접 겠고, 그다음에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익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 뭐야? 현실 개혁하면서도 약간 주관적인 포인트도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쵸? 굳이 막 썼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가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시작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우리 식약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자, 이거랑 자, 반대되는 말이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뭐가 있었냐? 관념적 사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관념적 사유라는 건 어쨌든 실체가 없는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잖아. 맞죠? 그래, 거기에 비해 현실개혁은 실제로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섰다. 그러면 실학자랑 반대되는 입장 하나 더 기억해 보시면 주자학이 되겠죠. 그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 부분 보시면요. 자,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한문, 즉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강, 이익,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 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요. 자, 17세기 이후에서는 우리가 서학이라는 말이 지금 좀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은 다 뭐라고 돼 있냐? 주자학 내에서 주장 내에서 이것을 뭐하는 경우 수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3명 나왔죠, 그쵸? 그럼 3명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17세기 이수광은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들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자, 이수광이라는 사람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얻은 서학이라는 부분을 뭘로 나타냈다? 객관적으로 나타내려는 노력을 했었대요. 그쵸?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심성 수용이 절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주자학자 입장에서는 순수하지가 못하고요. 심성수양이 아니래. 자, 이거 하나만 가볼게요. 심성을 수양한다라는 포인트, 여기 가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너네 보고 있잖아. 뭐야? 관념적 사유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비판 포인트가 이 부분이겠지. 관념적 사유를 왜 하지 않냐? 극에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까지가 이수광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이라는 사람. 자, 이익이라는 사람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여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얘는 서학을 어떻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확장하거나 또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변경? 맞나? 심화했다. 요런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선론의 화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 이익은. 그 다음에 마지막 19세기의 이규경도 얘 같은 경우는 오주연문 잔정상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그는 성호사설에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그가 주로 유사의 지적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 학문과 절청한 것이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방영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얘가 서학이라는 게 중국 쪽이랑 절충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결론이 뭐가 나온 거냐면은 중국 원류설이 나온 거예요. 서학의 그 얘기인데 중국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이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를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지금 여기서 갖고 갈 게 뭐였냐? 중국 원류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중화관념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이거랑 비슷하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이제 서학을 이제 수용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죠? 얘도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되 여기서 이것까지 추가한 거잖아. 그쵸? 자, 그거 기준으로 다시 문제를 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했나? 있긴 있는데, 나에서는 유서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부분은 없었죠. 그쵸? 자, 2번,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나에서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근데 유서의 변천 과정은 있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있다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자,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 학설이 뭐 다양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뭐 요거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가가 확실히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의의는 마지막에 있죠? 그죠? 마지막 줄에 있고요.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한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했다. 아까 시기별로 소개했다는 게 이제 뭐야? 통시적 관점이랑 연결이 된다는 게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사용했다. 맞죠? 그러니까 굳이 말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지.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치? 개인적 목적이랑 연결되니까 1번이랑 2번은 같은 선지로 볼 수 있죠. 3번. 조선에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의 유서가 편찬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죠? 4번.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이거는 같은 말이고, 아까 얘기했죠. 저것들을 통해 위험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자,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 자,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는 조선시대 때 많이 했다는 거죠. 이때는 거의 객관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넘어가시면요. 자,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 실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대한 내용. 자, 기억이 성호사설, 그 니은이 오주연 문장 선고,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익이랑 뭘 비교하면 돼? 이규경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1번.
자,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치? 여기서 지식 확장 소개가 여기에 나오잖아. 그치? 그다음 2번.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가의 방식은 기억에서 해부학과 성리학을 주작 10년, 그 하위론 한 거 맞잖아. 그거지. 그치? 범주 넓혔잖아. 그치? 3번.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중국 학문의,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 자,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한 게 아니라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없었잖아. 진보성과 관련된 게 없었잖아요. 그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사실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드러난 가의 관심은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했다. 근데 니은에서 더 갔잖아. 그치? 5번.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기억과 니은에서 서학을 지적자원으로 받아들인 것. 이거 가장 대표적인 그 전체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이거 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7번. 나를 만박하기 위한 이수강의 말. 자, 나가 아까 뭐였냐면은 일부 주자학자들의 그 비판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얘 이수강이 누구냐? 이 앞에 있는 놈이에요. 그쵸? 주자학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뭘로 받아쳐야 될까라는 거야. 뭘로 받아쳐줄까? 이수강이 뭐라 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성수양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맞겠죠. 그럼 요게 뭐가 맞을까요? 자, 이거 1번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지루한 게 아니라 이익도 해야지. 그치? 이거 뭐 틀렸죠? 2번. 주작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겠지. 순수한 심성수양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8번.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대한 부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들을 발췌. 자, 향촌 관련 똑같이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 거기 밑줄, 국가를 위한다. 그 다음에 향초 상대분들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신을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안서를 부기했으므로 제한적으로 세계를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얘도 그러면은 다른 거랑 마찬가지 서학 중국 원류설랑 연결이 되겠죠. 서학 중국 원류설은 이때 받아들인 거잖아. 그치? 여기랑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1번부터 볼게요. 자, 현실기억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사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설하는 목적의식. 맞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연결되니? 2번.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겠다는 게 안서를 부기했다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겠죠. 고증했다는 부분도 두 번째 줄에 있고요. 그렇죠? 3번.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봉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유서의 성격. 그치? 얘는 향촌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거니까 전문유서에 가깝겠죠? 4번. 기존 학설에 정당한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사회의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 맞니 이것도? 그쵸? 여기는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거겠죠? 자, 5번.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문 장전산고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도 추학 중국 원류선 그대로 믿는다고 했잖아. 그 부분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9번. 자, A에서 2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답이 2번인데 2번 한 번만 볼게요. 자, 주작의 지식을 이어받는다. 야, 이거 계몽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는 게 맞을까? 계몽은 뭔데? 몰랐던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어받는 건 계승이라고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것만 포인트 갖고 가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9번에 4번도 은근히 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혼재돼요. 혼재. 혼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뒤섞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